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수준 하고 그 중에 한국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 자, 그리고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 3법이 뭔지, 그리고 통과했을 때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날개를 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지자체들이 3차 특구로 바이오 의료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치하려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상당히 강력하게 비상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 기업, 자, 바이오 시장 규모. 자, 보시면 미국이 1등이고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1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자,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시장 규모하고 연평균 성장률을 정리해 놓은 그런 데이터죠. 자, 이 규모는 이 달러입니다. 달러. 10억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자, 11위가 인도고 1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23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원이죠. 23조 정도 되는데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에서,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에서 1.6%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4.5% 연평균 성장률은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달러로 돼 있으니까 조금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원화로 좀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위 1등 미국이 57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40.2%, 중국이 155조 정도 되고,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중국이 엄청나죠. 브라질이 1등이고 중국이 2등, 미국이 3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101조 7.2%, 독일이 63조 4.4%, 프랑스가 43조 3.1%, 그 다음에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고 미국이고 아시아는 중국하고 일본, 그 외에는 대부분이 유럽 쪽이죠. 자, 대부분이 유럽 쪽이고 남미 쪽에도 두 군데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시장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뭐 1등이죠, 1등. 1등인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세계 의약품 시장 부분에서는 규모도 좀 작죠. 규모가 좀 상당히 작습니다. 뭐 나라가 좀 작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이 기술이 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다른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좀 뒤처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국이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이제 그동안 뿌려놓은 그런 씨앗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삼상 진행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블록버스터로 진행되고 있는 게 HLB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신약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요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을 또 읽어낼 수 있냐 하면은,
지금 한국이 규모가 23조밖에 되지 않죠. 자, 이런 상황이고 점유율도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많이 뒤처져 있죠. 웬만한 뭐 조선이라든지 이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이 제약 바이오 기술은 좋지만 상당히 좀 늦게 시작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보다도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죠. 중국은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굴기 그리고 이 반도체 굴기를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했죠. 휴대폰하고 이런 부분. 자, 그런데 미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태클을 걸면서 지금 화웨이 잡고 늘어지고 뭐 중국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조금 짓누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은 이 바이오에서 지금 희망을 보고 바이오에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이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을 하고 키우기로 그렇게 했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바이오에 힘을 실겠죠. 힘을 뭐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지금 뭐 1418조 정도 되죠. 1년 1418조. 정말로 큰 시장이고 앞으로 이 성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의약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 의약품 시장 4.5% 정도 되고 항암 시장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예정이죠. 향후 5년간 2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항암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지금 이 가능성이 보이죠. 희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돈이 되는 부분은 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한 몫을 하는 거죠. 그런 고령화 사회가 그럼 앞으로 가다가 이제 고령화 끝 이렇게 될 거냐? 그렇지 않겠죠. 계속 이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사회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20살짜리하고 50, 60, 70대하고 이렇게 약을 쓰는 처방받고 약을 쓰는 이 병에 걸릴 확률 그런 걸로 따지면 몸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죠.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암 시장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역발상적으로 한국이 이제 겨우 1.6%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한국 쪽에서 이제 HLB를 필두로 해서 이런저런 이 글로벌 신약 회사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탄생하면서 바이오 반도체 시장이 삼성전자가 쭉 올라갔죠. 이렇게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인텔을 제끼고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1등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한국의 이 제약 바이오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한국이 점점 하나씩 제껴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상당히 좀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하나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진행하면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죠. 조선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랬죠. 화학도 그렇고 이 제약 바이오 쪽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좀 집요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지금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평균 세계 성장률 수준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3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똑똑한 신약 개발 길이 열렸다. 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바이오협회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영을 했으니까 뭔가 좋다는 얘기겠죠. 자, 가명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날개를 달았고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신약 타깃 발굴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데이터 3법이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요 세 개인데 이게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그래 통과를 하니까 제약바이오께서 반겼죠. 자, 한국바이오협회는 10일 연다 성명을 내면서 이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발의 1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만 알면 되죠.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는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연구고 뭐 공익적 통계고 뭐고 간에 활용 못한다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요게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로 그동안 막혀있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타겟 발굴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죠. 자, 이런 부분이 막혀 있으면 이 뭔가 개발하고 뭐 하는데 상당히 좀 더뎌지겠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협회에서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혁신하는데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바이오협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제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신약 개발 속도가 상당히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 바이오 1월달 들어서자마자 이 바이오 관련된 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자체 3차 규제 자유특구에 지자체들이 3차 규제 자유특구로 바이오 의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게놈 기반 바이오 헬스에 도전장을 내고 강원 경북도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바이오 헬스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죠. 재차 내비친 가운데 지자체들은 3차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서
바이오 의료 분야를 대거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의료가 앞으로 상당히 뜰 거다. 제2의 반도체로 키울 거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규제 자유 특구는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 혁신 성장 사업 및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구체적으로 기존 규제 적용 배제 및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이 규제 혁신이 적용이 되고 재정, 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울산시는 최근 3차 규제 자유 특구 공모 사전 협의 대상을 개농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 특구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지금 바이오에 이 강력한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바이오 쪽 이 드라이브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내비쳤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뭐 실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실행했다는 소식들도 좀 최근에 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숫자로 본 바이오, K 바이오나 그리고 데이터 3법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 지자체들도 바이오 의료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